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오후 들어서 확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럼 생각해보면 오전에 어떤 상황은 그렇게 큰 뉴스거리는 아니었다라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오전에는 FOMC 의사로 공개되고, 미국이 좀 세게, 연준이 좀 세게 나온 것 같다. 내용들은 빠른 긴축 후에 평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리 중단한 게 아니라 속도 조절을 하는 거다. 그래서 한두 번 정도 더 올릴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경제가 좀 세기 때문에 추가 인상 지난번에도 했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은행들을 좀 의식했다라는 것도 이번에 내용이 좀 있었고,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감이 생긴 것 같기도 합니다. 경기 침체 발생하더라도 짧거나 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내용 이상의 상황은 아니었고, 근데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라고 하면 올해 이제 4번인데, 격월로, 그러니까 격횟수, 한 번 올리고 한 번 쉬고 한 번 올리고 한 번 쉬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쭉 동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월에 올리고 나머지는 쭉 동결하고 내년도부터는 인하하고 이렇게 이제 일단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번에 인상하고 동결로 간다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 이번에 인상해놓고 그때 상황 봐서 다시 판단해야지 이런 게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의사라기 새삼스럽게 깜짝 놀랄 정도 사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빠졌다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이기는 좀 어렵고요. 국내 요인들이 몇 가지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관 매도가 유난하게 갑자기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새마을금고발 매도 폭탄 터진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주장들이 제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새마을금고가 어마어마하게 현금을 이제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좀 뱅크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했던 주식을 대거 팔았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늘 코스닥 종목군들이 별다른 악재 없는데 갑자기 많이 빠진 것 같다. 수급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다. 이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PF 문제. 오늘 GS가 급락을 했는데, GS건설이 이제 이게 PF 차환을 좀 걱정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돈을 조달을 했고, 그 조달한 걸 갚을 때 새로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켜서 거기 자금을 통해서 기존에 이제 PF를 갚고 이렇게 이제 돌리는데, GS건설이 이번에 사고 친 것 때문에 저게 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건설 사발 또 무슨 이제 재정위기 이런 거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또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또 유동성에 대한 어떤 걱정을 또 유발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슈들이 제기가 되면서 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어떤 갈등, 오늘 홍콩 증시 안 좋게 돌아간 것도 외국인 투자들에게 좀 영향을 줬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옐런이 방중을 하고 이런 방중 상황에서 해결책이 나올까? 아니면은 또 더 갈등만 증폭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걱정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겹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오후 들어서 더 물량을 막 던지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GS건설 거는 아침에 이제 달고 들어갔던 재료였기 때문에 수급적인 문제로 봐야 될 것 같고, 저게 이제 제가 새마을금고 때문에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은 저런 걸 누군가 이제 좀 루머같이 돌려서 하락하게 유도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 물량이 나왔을 수도 있고, 안 나왔는데 그런 걸 갖다가 터뜨려서 어쨌든 저 뉴스가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종목은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오늘 다 빠졌어요. 딱 하나, 차부품. 예,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만 플러스가 나고, 대부분 다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강했던 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인데, 2차 전지에 해당되는 게 이제 금융하고 일반 전기전자인데, 이쪽도 다 빠졌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오늘은 다 빠진 날. 그러니까 무슨 내가 가진 종목이 특별하게 몇몇 종목들이 아마 악재가 물론 있었겠지만, 그냥 시장 때문에 빠졌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어제 매수했는데, 확실히 6월 초 이후에 이틀 연속 매수를 안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매도하는 형태를 보이고, 선물은 제가 이제 매도 연걸 해버린 것 같다. 그래서 좀 새롭게 매도 치기는 데는 거의 한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별로 외국인이 선물 팔아가지고 시장 빠진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기관이 코스피를 4,200억,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3,500억을 매도를 쳐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인들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이제 기관 때문에 빠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제 금융투자 쪽에 매도가 집중이 됐죠. 종목을 보면 외국인들은 여전히 삼성전자는 매수합니다. 삼성전자 매수하고 있고, 오늘은 하이닉스도 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샀고, 외국인들은 그냥 하던 거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특이한 건 카카오와 네이버가 이제 매수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한 그런 양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쪽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가 매도였기 때문에 당연히 대형주 쪽 다 왼쪽에 가 있고, 근데 자동차 관련된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하고 역시 이제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군들 대표적인 이제 못난이인데 좀 불안하다 보니까 못난이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을 좀 담기 시작했다. 제가 얘기하는 못난이는 뭐냐면 시장 대비 굉장히 많이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의 좀 움직임이 있었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 1위가 성우하이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부품 쪽에 매수가 들어갔죠.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 같이 또 동신세미캠, 뭐 원익QNC, STI 이런 식으로 이제 또 IT 관련된 종목군들,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을 오늘 급락을 이용해서 좀 담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에코프로비엠을 좀 엇갈리게 매매해서 2차 전지는 좀 갈리는 그런 형태였고, 기관 투자들은 오늘 2차 전지는 좀 일제히 팔았죠. 2차 전지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은 일제히 팔고, 매수 쪽에서는 이렇게 딱히 오늘 기관이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업종별 특징이 나오는 날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종목별로 보셔도 이 업종을 참 다수 담았구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골라 담는 그런 형태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지금 3조 달러 애플 지지될까?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300달러를 돌파할까? 300달러 돌파할까? 이제 여기 위아래에 지금 딱 걸터 있거든요. 빅테크 종목군들이. 이제 이걸 좀 견딜 수 있겠느냐.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우려가 좀 제기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견딜까? 그러니까 빅테크 주들이 좀 버팀목이 돼주는지, 이게 좀 시장을 지탱해주지 않으면 자꾸 뭔가 악재를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공매도가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빌미를 한번 잡으면 막 악재를 부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빅테크들이 그걸 막아줘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되고 있는 상태에서 실적 가지고 좀 장난치기 좋을 수도 있잖아요. 실적은 이만큼인데 주가는 이만큼 올랐네? 막 그렇게 이제 또 이제 그럴 수도 있어서 실적 뉴스가 또 갑자기 제기가 되기 시작하는지 요거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상황이 더 급하죠, 사실은. 지금 코스닥에 투매가 나왔고, 그리고 그 투매를 유발한 게 결국에는 기관이 됐거든요. 기관이 되게 많이 빠졌는데, 이게 보통 어떤 단지 수급에 의한 거라면 하루 반이면 보통 지나가거든요. 하루 세게 치고 그 다음날 반나절이면은 그 매도의 정점은 좀 지나간 걸로 일반적으로 좀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일시적인 기관 수급이었다면 내일 오후장에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일 오후장이 좋아진다면 내일 양봉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수 플러스와 마이너스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그게 아니라면 지금 코스닥도 ADR이 오늘 72가 돼버렸거든요. 코스닥은 과매도로 내려오지는 않았었습니다. 오늘 그냥 한 방에 과매도로 뚝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쪽에서 내일 양봉이 나오느냐,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정말 뭐 새마을금고가 됐든 뭐가 됐든 거기 재료가 생각보다 심각한 거냐, 이런 게 좀 나오겠죠. 오늘은 뭐 자동차주하고 네이버 카카오 외에는 뭐 이렇게 움직인 종목은 별로 없어서 이제 딱히 뭐 새롭게 뭐 하락한 종목 이런 걸 올라간 종목을 좀 평가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 뭐 알코올 주정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특징적으로 올라간 건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역대 하락 종목수 20위. 그러니까 코스닥 하락 종목수 20위까지 제가 찾아본 거거든요. 근데 오늘 14위인가 그래요. 오늘 코스닥 하락 종목수가 14위인가 되는데, 이런 어떤 투매가 나온 이후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봤더니, 한 달 후에,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주식시장이 빠진 것보다는 확실히 올라간 게 더 많거든요. 이게 이제 투매가 나와버리면, 이제 그때는 이 정도 빠지면 좀 너무했잖아. 그래서 이제 반대되는, 보통 저 정도 나오면 이제 뭐 ADR도 과매도로 데려가고 뭐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비율이 조금 더 높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최상단 탑10으로 보면 두 번 빼고는 또 대부분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런 툼에 나오고 나면 뭐 그렇다고 직후에 시장이 안정된 사례도 없습니다. 막 치고받고 복잡한데 한 달 지나서 보면은 좀 괜찮았네, 뭐 이 정도가 나왔던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로 보면 그냥 좀 종목들별로 반등 시도는 하긴 할 텐데, 근데 이거보다 제일 무서운 건 수급 문제입니다. 수급 문제. 저게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재료면 그 재료만 반영하면 되는데, 수급 문제는 돌발 상황이 별의별 게 다 생겨가지고, 이게 이제 새마을금고발 이슈가 이제 이걸로 좀 마무리가 되는지, 또 오늘 목요일이었잖아요. 이제 위클리 만기 있는 날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재료를 부풀려가지고 또 오버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게 아니었다면 내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와 무관하게 해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그걸로 또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이 늦었는데, 제가 또 좀 뭐 6월부터 계속 가족 건강 이슈가 있어서 계속 좀 이렇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